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 지금 이 시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그래가지고 한남동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그런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러나 큰 그림을 우리가 계속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들이 나서서 중국을 정면 공격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일파만파로 번져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수들이 가짜 국회와 내란 언론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작품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밝히는 기자회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던 윤 대통령을 초대형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자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 같은 제목의 성명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 정치 위기, 정치 갈등의 최종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런 성명입니다. 중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 등 불순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친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등의 국가 반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입법 사법부의 친중파들은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라. 그 같은 살벌한 이야기들을 좀 했죠. 여기 이재봉 교수 또 김초롱 교수 이런 분들 또 했었는데, 교수들의 이 성명과 움직임이 왜 역사적인가?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 대한 정치 공작을 정면으로 비판한 최초의 조직적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뜨끈뜨끈한 저항 담론과 시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011년 말부터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직전까지 499일 동안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당시 중국 대사관은 효자동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철야 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그러한 얘기와는 차원이 좀 훨씬 더 낮죠. 그리고 좀 더 아주 부분적이죠. 또한 당시는 자유애국 시민 역량이 높지 않아서 파급력도 매우 작았습니다. 이 499일, 24시간 365일 철야 농성을 주도한 게 전데, 저는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가서 밤을 샜고 또 돈을 만들어서 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성금이 없어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꼴을 만들어서 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매일 밤을 샌 동지들 둘은 건강을 굉장히 깊게 상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자유대한호국단이 이러저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위였지만 파급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죠. 코로나에 관계돼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 또 홍콩 사태 때 홍콩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교모의 성명과 시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개판국회, 개판 언론의 내란질, 여기에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정치 위기의 뿌리가 한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직성과 지속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록 오늘 첫날은 미미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준비됐고, 그리고 이제 연락들이 잘 안 돼서 미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실이 다져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입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백모도 매주 목요일 날 나가고자 합니다. 1월 2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부근 중앙우체국 앞에서 첫 집회가 있었죠. 지속적인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처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 자교모 성명 중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밤낮 없이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초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초한전이라는 건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용어인데 unlimited warfare,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전쟁인데 결국은 뭐냐면 재래식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침투, 여론 조작, 세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부터 한 사회를 해체해서 장악하는 그런 그 전쟁 방식입니다. 1999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8강전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다음이 진행한 클릭 응원전에서 중국팀이 받은 응원 클릭이 1,983만의 91%로서 한국팀이 받은 208만의 9%를 압도했다. 할 거면 좀 적당히 하든지 아니면 편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지난 2024년 12월 7일 탄핵 찬성 시위에 중국 우유곽으로 만든 촛불을 들고 나오고 12월 25일 용산 한남동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중국인 여성 2명이 대한민국 할머니를 폭행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짓을 할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이제 그 성명문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전투적인 그런 문구를 써서 중국을 원흉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또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정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머지않아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대한민국이 리짜이밍처럼 너희들에게 시에 하면서 허리를 굽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에게 천년의 적이다. 우리는 6.25 전쟁 때 중국 인민지원군과 피 튀기게 싸운 기억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정신 나간 102명, 민주당 71명, 국민의힘 26명, 조국당 3명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중국 국민권을 받고 중국으로 귀화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교수분들의 성명과 움직임치고는 엄청나게 전투적이죠. 12월 6일에는 외신 기자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12월 6일에는 12.3 계엄은 종중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는 폐악질을 하고 조중동, 한동훈 등 내란 언론, 내란 정치 투기꾼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한 메시지 발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 저들은 탄핵의 칼과 내란 올가미를 쳐들고 급발작했죠. 심지어 12월 31일에는 현직 대통령의 쇠고랑을 채우겠답시고 체포영장을 쇼핑했고 오늘 1월 2일에는 체포영장을 지금 강제 집행한다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심란합니다. 이 같은 정치 위기, 정치 갈등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오랫동안 공작해온 결과입니다. 미중 대립 신냉전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날로 먹겠다고 무려 5개의 중대 범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을 앞세워 황당 흉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 한국이 서방 선진국인가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인가 이것에 관한 선택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한미동맹인가 아니면 종중굴복인가 이것에 관한 선택입니다. 저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라는 취지로 자백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옮깁니다.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이것이 탄핵 이유예요. 쟤들이 자백한 거죠. 중국 위성국가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종중 굴복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예,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한미 동맹에 대한 체포영장이며 미국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이런 흉악 황당한 일에 대해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목숨 걸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예, 저항합니다. 우리 사회 종중의 뿌리는 깊고 넓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수 종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씨가 마지막 순수 종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종북하던 사람들, 주사파하던 사람들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특히 상부층은 절대 바보 아닙니다. 저들 눈에도 북한 평양 집단은 망한 집구석입니다. 왕년의 주사파는 오늘의 종중파입니다. 왕년의 주사파는 오늘의 종중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 언론, 학계, 종교계에도 이 종중은 매우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천지사방의 종중 분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눈에 백태가 끼어서 종중이 얼마나 깊고 넓게 침투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누구랑 이런 그 일을 도모를 할 때, 일을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공안 감각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성격적으로 안정돼 있는 사람인가를 보았어요. 제가 안정돼 있지 못하고 너무 예민하니까 더 그래요. 이 공안 감각,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아주 깊게 침투해 있다. 이 감각이 없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순진해서. 그러나 1.23 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는 우리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2022년 2월 우크라 전쟁 이후 미국의 반중은 살벌해졌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더 살벌해질 겁니다. 유럽도 나날이 반중입니다. 한국은 2016년 사드와 한한령으로 일찌감치 반중 각성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반중을 확고한 국시로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체제가 급강화됐습니다. 2년 7개월 그 기간이 뭐 기냐, 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그 중요하고 또 윤 대통령의 업적이 빛나는 까닭은 이 기간이 세계사적, 인류사적 급변기입니다. 이 기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완전히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한국의 선도적 역할 때문에 그 덕분에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오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 때 결정이 돼서 그로부터 불과 7개월 후에 미 우주군이 주한미군의 일부로서 파병이 됐고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2023년 말부터 바로 미국의 위성 기반의 그 탄도미사일 감시정찰 정보가 한국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하자면 2023년에 또 그 워싱턴 회담, 또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이런 거 맺어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기반 동맹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아주 숨가쁜 변화, 예전 같으면 10년, 2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커요. 지금의 사태는 윤 정부의 한미동맹 노선을 뒤엎으려는 종중 반동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반동이라고 하면 리액션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흐름이 있을 때 그 흐름을 뒤집어 엎으려는 흐름은 다 리액션이라 그럽니다. 반동이라 그럽니다. 꼭 공산당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은 12월 3 초단기 상징성 계엄을 통해 종중 반동의 급발작을 유발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끼로 내걸고서. 역사는 윤 대통령을 종중반동 급발작 유발자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이 종중반동 급발작 유발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가슴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눈에서 불 나오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 일 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위기는 오히려 더 심각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밑에서 진행되니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서 진행되니까. 윤 대통령은 뭐 G7 무슨 뭐 정상회담 가고 나토 정상회담 가고 우아하게 좋은 잘 나가는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 대접받고 몸성하게 몸성이
그 우아하게 퇴임하고 그런데 선거에 의해서 일단 아무튼 간에 뭐 겉으로 보이기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종중이 장악하고 나라는 망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12월 3일 이전까지는. 근데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종중반동 급발작을 유발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탄핵의 칼 뽑고 튀어나오고 내란 올가미 들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엔 체포영장 들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는 체포영장을 그거 한다고 지금 막 그 뭐 기동대까지 동원돼 가지고 난리를 부리고 아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할 처지에 있었구나 망해가고 있구나 이 인식이 무려 50% 가까운 사람의 이제 확산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될 거예요. 윤석열 바이러스가 다 퍼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이 그전보다 훨씬 나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뭐가 진행되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앉아서 멍청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걸리면은 손도 못 써보고 죽잖아요. 가스가 중독될수록 무기력해지니까.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종중반동 급발작 유발자죠. 예, 그리고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급반등하고 있죠. 35%를 넘어서 40%에 육박합니다. 탄핵 위기, 내란 올가미 위기가 깊어질수록 지지율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결기와 각오 때문입니다. 윤석열이란 존재는 이미 싸움의 깃발, 기둥, 주춧돌이 됐습니다. 둘째, 자유애국 시민의 규모와 수준 때문입니다. 광화문 제1캠프뿐 아니라 한남동 제2캠프가 생겼습니다. 이제 중국 대사관 앞 매주 목요일 11시 제3캠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유애국 시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연민에서 거리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 같은 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체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셋째, 미국의 노선과 입장 때문입니다. 2016년 오바마의 미국은 친중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 소리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6년 힐러리의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되면 한국을 다루기 어려울지 모른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에게 빅엿 먹일 수 있다. 이런 좀 황당한 계산 방식이 힐러리의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바이든 트럼프의 미국은 신냉전입니다. 전부 차이나 호크입니다. 중국 문제만 나오면 전부 매파, 강경파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요? 예, 윤 대통령 및 자유공화 진영에 대한 동지의 파트너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 강화돼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작동한다라는 것이 민주공화 모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같은 윤 대통령이 현직이든 영어의 몸이든 혹은 자유시민의 몸이든 자유로운 개인의 몸이든 그 노선이 유지돼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을 펼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네. 뭐, 여러 군데서 그게 나타나죠. 미국이 이토록 당당하고, 이토록 일관되고, 이토록 지능적으로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을 파트너로 삼은 적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에 이렇게 종중이 설치게 된 거예요. 왜 미국이 그랬었냐?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략이 병주고 약주는 뜨뜻미지근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은 본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미국은 중국 사랑입니다. 따라서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미 국무부, 오바마죠, 그때가. 예, 오바마의 미 국무부는 우린 누가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거가 북한 소행이다라고 하는 순간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묵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하고 그런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뻔히 아는 박선원이라는 자는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죠. 그 당시에 브루킹스 연구소인가 연구원이었었는데 그 뭐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있다 나와가지고 거기 연구원 들어간 거죠. 여러 가지 인맥으로.
뭐 객원연구원이라고 그냥 비지팅이죠 뭐. 근데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 봐라, 미국도 모른다는 걸 왜 너희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 그러냐. 그건 너희가 혹시 저거 한 거 아니냐. 뭐 저기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너희 지금 뭘 감추고 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천안함 루머의 어떤 기본 틀을 잡아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그 박선원이라는 자가.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병주고 약주는 그런 거였죠. 둘째, 한국에서 자유공화 풀뿌리 역량, 자유공화 시민의 규모 수준 리더십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하려고 그래도 여기 자유공화 진영이 굉장히 힘이 약하거나 자기 컨셉이 덜 정리되어 있거나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이 풀뿌리의 각성이 없는 반공, 이런 거는 반전체주의는 까딱하면 굉장히 부패한 수구 기득권으로 타락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지원받고 그것만 하면은 뭐 기업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냥 개나고동이나 그 안에 담긴 그 심오한 그 진정성 있는 정치 철학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나고동이나 그냥 반공이고 반중이죠. 그러면 결국은 옥석이 가려지지 않아서 그 틈을 타 가지고 굉장히 부패한 수구 기득권 체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케이스를 미국이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경우였죠.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이런 그 태생적인 반중 반공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전략은 나날이 더욱더 살벌해지는 미중 신냉전입니다. 이제 오바마 때와 같은, 오바마 때까지 이어졌던 그런 묻지마 중국 사랑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자유공화 풀뿌리 역량, 한국 자유공화 시민의 규모, 수준, 리더십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2016년에 7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이걸로 2016년에 이걸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온라인 쇼핑한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했더니 거의 없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에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돈을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하고 계시는 70대 중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했더니 상당수가 그럴 거다.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조선일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거 하나가 조선일보만한 파워가 있어요. 예.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윤석열이란 존재가 자유공화 흐름의 깃발, 기둥, 주춧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대중매체가 대한민국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중동도 대한민국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걸 결국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급반등했잖아요. 앞으로 정치 위기가 심화될수록 지지율이 50%, 60% 이상으로 급반등합니다. 이거. 심지어는 끌어다가 수갑 채워서 집어넣어도 더 급반등합니다. 이건 대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정성을 보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모습을 보였고 자유공화 흐름의 깃발, 기둥, 주춧돌이라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당하거나 또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자가 되어 더 높아져요. 지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유권자의 최소 40, 50%가 거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표로 환산하면 1600만 표에서 2000만 표에 해당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1600만에서 2000만 지지 기반이 어떤 의미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이회창과 갈등을 빚고 탈당했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야, 이회창이 걸어다니는 500만 표 상실했다. 걸어다니는 500만 표로 보였어요. 저 그렇게 말했었어요. 2013년 대선에서는 걸어다니는 1000만 표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 이상 득표를 했지만, 예,
그러나 말하자면은 그러나 그 중에서 코어는 몇 프로냐? 한 20% 돼요. 1,000만 표. 25%. 1,000만 표까지 올라갔지만 2016년 말 2017년 초 탄핵 전국에서는 고꾸라진 200만 표도 힘든 상태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일 때도 1,600 이렇게 못 쳐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DJ와는 DJ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박 대통령이랑 비교를 했으니까. DJ는 호남 및 호남 출신 1,000만 표 정도를 콘크리트 지지 기반으로 장악한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서 2009년 숨질 때까지 20여 년 동안 장악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지금 종중이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DJ도 한 1,000만 표 이상을 못 가져간 거예요.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의 특징은 한미동맹 자유공화 정치 이념이에요. 이념성이 강해요, 이게 지금. 이 이념성이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 40%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념성을 확인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이 깃발을 들었고 1, 2, 3 초단기 계엄을 통해 이 깃발을 사수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또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이 깃발을 위해 싸우겠다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12.12 담화 같은 데서 밝혔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 이 상태로 굳어질 겁니다. 약화되지 않고. 윤 대통령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리거든요. 저보다 건강은 10배쯤 세고. 저 양반 잃을 게 없어. 자녀도 없고. 밖에 있던 감옥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계속 갈 사람이에요. 당연히 계속 가죠. 탄핵을 막아야 한다. 내란 올가미를 깨야 한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의 목표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오늘 교수분들 오늘 상당수가 오늘 끝나고 바로 또 한남동 넘어가셨어요. 여기는 이제 1시쯤 끝났으니까. 또한 개판 국회에 의한 개헌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중장기적 목표 역시 중요합니다. 이 개는 개견자 개입니다. 개헌할 때 개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그림, 큰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공화 애국 국민들이 보다 지능적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다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 싸움의 본질은 한미동맹이냐 중국 위성국가냐 선택입니다. 오늘 교수분들이 그걸 잘 밝혀주신 겁니다. 둘째, 미국의 전략은 신냉전 중국 제압입니다. 셋째,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윤석열을 깃발, 기둥, 주춧돌로 삼고 있는 자유공화 애국진영의 급강화를 지지합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주 그전에는 우리가 너무 비루할 정도로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지지하면 이 자유공화 민초 역량이 부족한 상태, 사회 수준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이쪽만 지지를 해버리면, 이것만 일방적으로 잘못 지지해 놓으면 굉장히 부패한 반공을 이렇게 그 깃발로 내세운 수구 기득권 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위험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미국은 중국 사랑에 미쳐서 날뛰었단 말이에요. 한 20여 년 동안. 그러게 여길 또 이걸 지원 안 하죠. 우리는 군사 지리적으로 너무 민감한 지역이니까. 우리 자유공화 애국진영은 태생적, 본능적, 본원적, 본질적으로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 전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최초란 소리예요. 이번이 최초입니다. 1945년 이후 80년 동안 이번이 최초예요. 넷째, 자유공화주의 정치 철학으로 무장한 1600만, 2000만 자유애국 시민진영이 형성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념적이고 정치 사상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집회랑. 이제 저 집회 끝나고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길에 나이 한 55쯤 되는 남성 둘이 가는데 결국 얘기가 뭐냐면, 야, 계엄이 무슨 법을 어긴 거냐? 법 질서에 맞춰서 계엄 때렸다가 국회가 해제하라 그러니까 해제했는데 그게 왜 위법이야? 이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전혀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 정도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600만, 2000만이 지금 식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유권자 베이스입니다. 20세 이상, 18세 이상. 이거 더 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디에 가서 윤석열이라는 깃발, 윤석열이라는 상징, 윤석열이라는 아이콘, 윤석열이라는 주춧돌, 윤석열이라는 기둥 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자신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치 지도자, 정치적 아이콘을 만나겠냐고. 윤석열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5번째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자유애국 시민의 깃발, 기둥, 주춧돌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들 아마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탄핵을 해서 대통령 이 명찰을 떼도 더 올라가고, 내란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에 쳐넣어도 더 올라가요.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실 거예요, 쟤들.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지난한 그런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뭐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종중분자들이고,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자들,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자들, 매스미디어들, 조중동 여기까지 같이 다 미쳐서 날뛰니까 참으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참으로 피눈물이 나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수분들이 나와서 직접 그냥 중국 공산당을, 야, 너 왜 한국 널러 먹으려 그래? 한국 왜 침투 공작하냐 하고 치받아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 이 가방끈 긴 사람들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유공화 시민들이 특히 2030 세대까지 각성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이 달라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윤 대통령도 뭐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어떤 그 결기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지금 엮여가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한국의 자유공화 이 진영, 자유공화 시민, 자유공화 흐름, 이것이 절대적으로 강화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이런 경우가 미국에 없었어요, 지난 8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종중세상, 종북세상이 됐던 거예요. 친북세상이 됐던 거예요. 이제 미국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아주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단디 드시고, 예, 이 생업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또 건강이나 정서적인 그런 그 안정성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할 일들을 챙겨가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